여러분의 저녁을 책임지겠습니다. 소통하는 재미 뉴스프리 데스크의 아나운서 김민호입니다. 안녕하세요. 성지영 기자입니다. 오늘은 5명 이상 모이지 말아라 이 집합 금지 명령이 내려진 첫날입니다. 점심에 제가 식당에 갔더니 잘 지켜지고 있는 것 같아요. 첫날이라 그런지. 그래요 분위기가. 근데 다들 좀 약간 이게 맞나 틀리나 약간 혼선도 좀 있었던 것 같은데 맞아요. 보니까 Q&A 보니까 업무상 회의는 괜찮대요. 그리고 가족도 직계 가족이나 거주지가 같은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같은 가족은 괜찮은데 이 가족 모임에서라도 단 한 명이라도 친구나 뭐 직계 가족 아닌 반계 가족이나 뭐 지인 이렇게 한 명 끼잖아요. 그러면 예외 인정이 안 된대요. 그러니까 끼면 안 되고 가족들의 순수한 모임일 때만 가능하다고 하더라고요. 전원이 직계 가족. 전원이나 직계 가족이나 아니면 같이 살고 있는 사람들이나 이럴 때 가능하대요. 그러니까 잘 찾아보시고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뭐 사위나 며느리 이분들은 직계 가족이 아닌 거죠? 아니죠. 네. 숙모도 아닙니다. 아니시고. 숙모 아닙니다. 잘 따져보시고 모임하셔야 됩니다. 그러게요. 네. 자, 오늘 수요일 네. 프리데스크 출발할 텐데요. 네. 많은 분들이 오셔서 저희의 방송 기다리고 계셔 주셨습니다. 네. 혼술 혼밥 담당이라고 이정아님이. 맞아요. 혼술 혼밥만이 답이라고. 네, 예. 맞습니다. 저도 저녁은 혼밥했어요. 네. 저는 점심 때 저희 신입 기자들이랑 같이 오전에 교육이 있었거든요. 네. 근데 저희가 7명이에요 이번에.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그래서 조용히 식당에 내려가서 네. 4인석씩 이렇게 나눠서 앉아서 밥을 조용히 먹고 헤어졌습니다. 네. 잘하셨네. 네네. 어디 밖에 데리고 나가서 맛있는 거 사주고 싶어도 다음으로 미루자 이렇게 어쩔 수 없죠. 아쉬운 마음을 달랬죠. 네. 또 구내식당이 맛있잖아요. 그럼요. 오늘 구내식당 특히 맛있었어요. 네. 네. BTUF님은 이거 편성 담당자 같으세요. 아 진짜? 네, 프리데스크 코너 요일 이동 및 휴방 안내를 아예 공지를 딱딱 띄우셨는데 네 맞습니다. 최아리 기상캐스터의 날씨아리 코너 내일 방송되고요. 금요일 성탄절인 관계로 휴방하고 다음 주 내내 휴방합니다. 아니 어떻게 하셨지? 너무 신기해요. 이런 스포를. 분명히 내부에 아시는 분이 있으신 것 같아요. 네, DIK님이 구독, 좋아요 누르고 시청하기라고. 네. 감사합니다. 매번 이렇게 알려주시니까 너무 감사합니다. 김천아님은 혼밥 먹으니까 요즘 음식 솜씨가 느셨대요. 이게 또 하나의 좋은 점이네요. 네. 음식 솜씨 좀 넣으셨어요? 저는 그 배달 음식 돈이 많이 늘었어요. 네. 강민수님이 다음 주에 시상식이 있어서 기대가 되신다고 하네요. 네, 그렇죠. 오늘 신청곡 받아요, 김희준님. 신청곡 있으시면 남겨주시면 제가 노재필 기자 나오실 때 열심히 적고 있겠습니다. 네, 자, 그럼 첫 순서부터 가볼까요? 네. 네, 프리 초대석 시간입니다. 오늘은 경제팀의 서유정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또 제목에도 나왔지만 그렇게 보험 상담을 많이 받는다. 그러게 말해요. 제가 보험을 이렇게 열심히 공부하고 이렇게 설명을 하게 될 줄은 정말 꿈에도 생각을 못했는데 사실 저 한간에는 보험 설계사 자격증을 준비한다는 그래요? 얘기까지 있더라고요. 그 말을 들으면 당장 가서 책을 사야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드네요. 네. 네네. 지금 시험 보셔도 합격하실 것 같은데 아닙니까? 그거는 장담할 수 없습니다. 네. 근데 관련 취재를 많이 하셨잖아요. 제가 이제 경제팀의 발령을 받은 게 9월인데 9월 이후에 지금 한 4개월 좀 안 되는 기간 동안 보험 리포트를 꽤 많이 한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다들 이제 보험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상담을 하죠. 보험이 다들 궁금하면서 그런데 뭔가 이렇게 적혀 있는 말이 한국어긴 한데 그죠. 한국어 같지 않은 말들로 적혀 맞아요. 있잖아요. 그러니까 약관이라고들 많이 표현을 하는데 사실 이제 보험 가입할 때 다 이제 보험 설계사분들이나 이렇게 약관 같은 거 들이밀면 저희 왜 은행 가서도 이렇게 서류 제대로 확인 안 하잖아요. 네. 그리고 나서 이런 게 있었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약관이야말로 약간 이렇게 보면은 이게 우리나라 말이 맞나 이럴 정도로 되게 어려운 말들이 많아요. 네. 근데 이제 되게 중요한 내용이 담겨 있는 거기 때문에 꼭 숙지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네. 그런 부분을 꼼꼼히 살펴볼 필요가 있는 거죠. 네. 네네. 다니엘 킴님이 소유정 기자님에게 실손 보험계 아이유라고 별명을 지어주셨네요. 네. 아이유 팬분들한테 너무 죄송하네요. 좋습니다. 어제 이제 보험 관련된 리포트가 나갔는데 저희가 영상을 준비해 왔거든요. 보시고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아버지가 뇌경색으로 쓰러져 3년째 병원에 계신 박영민 씨. 다행히 2008년도에 들어둔 실손보험이 있어 처음 2년간은 보험금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난해부터 병원비가 올라가자 보험사는 보험금 대부분을 못 주겠다고 밝혀왔습니다.
국가에서 운영 중인 본인 부담 상한제에 따라 치료비 일부가 환급될 테니 그 돈을 받으라는 거였습니다. 본인 부담 상한제는 치료비가 많이 나온 환자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제도. 1년간 환자가 낸 의료비가 소득 구간별 상한액을 넘어서면 그 초과한 액수를 이듬해에 돌려줍니다. 박 씨는 아버지가 납부한 돈으로 받는 사적 보험금과 나라에서 환급해주는 건강보험금이 무슨 상관인지 이해가 안 가 금감원에 분쟁 조정을 신청했습니다. 신청을 낸 건 작년 11월. 치료비 한 푼이 급해 애타게 회신을 기다렸지만 감감무소식이었습니다. 담당자가 바뀌어서 좀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다라고 얘기를 들었고 한 달에 한 번씩 계속 전화를 걸었어요. 언제쯤 되냐고 계속 물어봤는데 5월 달에 또 된다고 했다가 또 5월 달에 전화를 했는데 또 7월 달에 된다고 했어요. 마침내 회신이 온 건 지난 7월. 9개월을 기다린 끝에 받은 답변은 그러나 너무 짧았습니다. 10년 전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에서 비슷한 내용의 조정 결정을 내린 바 있으니 그걸 참고하라는 게 다였습니다. 당시 결정은 약관 취지상 보험사들이 본인 부담 상한제 환급금만큼 보험금을 안 주는 건 타당하다며 보험사 손을 들어주는 내용이었습니다. 황당한 건 박 씨 아버지의 보험 약관에는 본인 부담 상한제 관련 내용이 전혀 없다는 것. 아버지가 보험에 가입한 건 2008년. 보험사들이 본인 부담 상한제를 염두에 두고 보험금을 못 주겠다는 표준 약관을 만든 건 2009년의 일인데 금감원이 이런 전후 관계를 파악하지도 않고 의례적인 답변서만 보낸 겁니다. 네, 김천아님이 아니 약 올리는 것도 아니고 보험에서 너무하는 거 아닌가라고 댓글 달아주셨는데요. 이 본인 부담 상한제라는 게 사실 소득에 비해서 의료비를 너무 많이 지출했으니까 좀 돌려주겠다 이런 공보험의 성격이잖아요. 그죠. 이제 본인 부담 상한제라는 말을 그런 단어를 처음 들어보신 분들이 아마 대부분일 거예요. 사실 저도 이번에 처음 알았어요. 네, 그러니까 본인 부담 상한제는 말 그대로 본인이 부담하게 하는 돈의 상한제를 두겠다 이런 의미인데요. 그러니까 쉽게 말씀을 드리면 이제 병원에 자주 가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 그러니까 뭐 중증 질환 환자나 아니면은 계속 병원에 입원하셔야 되는 분들 같은 경우 병원비가 많이 나올 수밖에 없잖아요. 그럼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부담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나라에서 운영 중인 제도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본인 부담 상한제인데, 이 환자분이 병원에 누워있는 동안, 병원에서 치료를 받는 동안 소득 활동을 할 수 없다라는 가정하에 그 소득을 보전해주겠다. 쉽게 말하면 어떤 재난 상황과 같은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가 너의 경제적으로 좀 보탬을 해주겠다라는 그런 의미가 강한 거예요. 그래서 실손보험 같은 경우는 그 전에 자기가 돈을 벌 때 쪼개서 내가 내놓은 돈에서 받는 거잖아요. 돌려받는 그렇죠. 거잖아요. 네. 이게 어떻게 연관이 되는지 사실 납득이 잘 안 되거든요. 그렇죠. 사실 이제 국민건강보험공단이라는 거는 쉽게 말씀드리면 우리 세금으로 이제 운영이 되는 거고 세금을 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이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거고요. 지금 실손보험 같은 경우에는 민영보험회사에서 내가 월급에서 얼마만큼을 쪼개서 뭐 돈이 모자란다고 하더라도 나중에 의료비 지출이 부담이 될 수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돈을 넣어놓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뭐 요즘에 이제 보험회사들에서 홍보하는 게 뭐 연간 5천만 원까지 보장 뭐 이런 식으로 광고들을 많이 하잖아요. 네. 그렇게 광고를 믿고 가입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인 거죠. 근데 이 보험회사에서 5천만 원을 주는 줄 알았더니 나라에서 본인 부담 상한제 때문에 너희한테 돈을 환급해 줄 테니까 우리는 그만큼은 못 줘. 이렇게 하는 게 지금 보험회사들의 입장이거든요. 네. 저는 진짜 화가 나는 게 금융감독원이라는 곳이 사실은 소비자 입장에서 좀 민원을 해결해줘야 될 것 같은데 이번에 그 보신 사례도 9개월 만에 받은 답변이 그냥 복사 붙여넣기 한 그 답변이었거든요. 네, 맞습니다. 너무 억울할 이게 것 같아요. 지금 보면 이제 아까도 잠깐 약관을 말씀을 드렸는데 네네. 이 제가 취재한 분 같은 경우에는 2008년에 그러니까 12년 전이죠. 12년 전에 아버님께서 이제 실비보험에 가입을 하셨는데 3년 전에 뇌경색으로 쓰러지셨어요. 근데 이제 2008년이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 이 2004년에 본인 부담 상한제라는 제도가 생겼고 2008년까지는 보험회사에서 그걸 이용을 하지 않았었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나라에서 이렇게 주는 돈이 있는데 우리가 이만큼을 그러면 손해가 발생한 게 아니라고 생각을 할 수 있으니 그 다음부터는 본인 부담 상한제를 차감하고 내가 보험금을 지급해야 되겠다. 보험회사에서 그러면서 2009년 10월에 약관을 새롭게 만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분 같은 경우는 2008년 가입자이기 때문에 그 약관에 해당이 되지도 않을 뿐더러 그렇기 때문에 돈을 돌려줘야 되는 상황인데 보험회사에서는 이 표준 약관을 계속 얘기를 하면서 이분한테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었던 거죠. 근데 이제 금감원에서는 그렇다면 이분이 보낸 약관, 이분이 가입했던
어떤 상품의 약관을 보고 이 분쟁 조정을 통해서 해결을 해줘야 되는데 똑같은 비슷한 사안을 2010년에 본인들이 조정한 사례가 있으니 그거를 참고하라고 한 거예요. 그러면 어이가 이거는 없죠. 그렇죠. 사람도 다르고 케이스도 다르고 약관도 다른데 비슷한 사례가 있으니 이거를 참고하세요. 또 하나 이제 더 억울해 하셨던 거는 그 금감원의 답변서 밑에 보면 다만 이 조정 결정은 법적인 구속력이 없기 때문에 억울하면 소송을 하십시오. 이런 이제 내용이 있어요. 근데 이제 제가 취재하면서 만나신 분들 같은 경우에 보면 대부분 오랫동안 병원을 알아오시고 그다음에 병원에 오래 계시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려움이 많으신 분들이에요. 네네. 근데 이런 분들이 몸도 아프고 돈도 없는데 소송을 하는 거는 쉽지 않거든요. 그쵸, 쉽지 않죠. 네. 그래서 분쟁조정위원회를 찾아가는 건데 이런 답변이 오면 정말 허무하죠. 그것도 9개월이나 걸려서 그렇죠. 그런 답변을 좀 어떻게 보면 너무 좀 불성실한 답변이잖아요. 네, 성의가 없어요. 그렇죠. 담당자 바뀌었다, 뭐 했다, 그래서 뭔가 이렇게 좀 제대로 된 답변이 올 줄 알았는데 네. 정말 기본 사항도 점검하지 않은 답변이 왔다는 그렇죠. 거잖아요. 근데 보면은 이제 관할 부처인 금융위와 복지부가 사실 3년 전에 협의체를 만들었다고 들었어요. 네, 이게 이제 공사보험 연계협의체라는 협의체가 있어요. 근데 이게 요 문제만 이렇게 의논을 하기 위한 협의체는 아니고 사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건강보험공단이나 그다음에 민영보험 이런 이제 체계 자체가 우리나라가 의료 기술이 굉장히 발달하면서 뭔가 보장을 해야 되는 상황과 보장을 하면 안 되는 상황 이런 게 굉장히 많이 바뀌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그리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보장성 강화를 한다는 차원에서 뭐 이렇게 이제 급여 부분에 대한 지원도 많아지고 있고 네. 그리고 하다 보니까 연계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겠냐. 민영보험과 공보험의 어떤 징검다리를 만들자 해서 출범을 한 게 공사보험 연계협의체인데 이 부분에서 이제 요 본의 부담 상한제에 대한 논의는 단 한 번도 이제 논의가 된 적이 없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내일 예정이 돼 있는 협의체에서 논의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 그건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좀 강하게 압박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네. 건강보험 측에서는 이건 말도 안 된다 이런 입장이라면서요. 그렇죠. 건강보험공단에서는 아예 홈페이지에 가시면 지금 본의부담 상한제가 이런 요양급여라고 이제 표현을 보험회사 측에서는 얘기를 하는데 요양급여라는 말 자체가 굉장히 어렵잖아요. 네. 그렇죠. 요양급여라는 거를 간단히 쉽게 설명을 드리면 병원에 갔을 때 드는 뭐 입원비, 그다음에 진료비, 뭐 그런 수술비 이런 게 다 요양급여 그러니까 병원비라고 쉽게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건강보험공단에서는 이 본인부담 상한제로 그 국민한테 돌려주는 돈이 이 병원비가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소득을 보전해주는 현금성 상품이다. 그래서 현금 지원이라고 아예 카테고리가 나눠져 있어요. 근데 보험회사는 아니다. 이거는 의료비로 보전해주는 거다라고 하면서 계속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둘의 주장이 이 보존 금액을 보는 시각이 아예 다른 거군요. 완전히 달라요. 근데 건강보험공단에서 이 제도를 만든 것이고 복지부에서 이걸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쉽게 말씀을 드리면 실손보험이라는 거는 민영보험에서 운영하는 약관이라는 약관에 의해서 운영이 되는 거잖아요. 그쵸. 근데 본인부담 상한제는 건강보험공단에서 운영하는 법령이 분명히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보험회사는 법을 무시한 채 약관을 법보다 우선시해서 해석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보험이라는 게 우리 삶 깊숙이 이제 들어와 있는 거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관심이 많을 텐데 좀 여기 뭐 정 의원님도 금감원이 소비자인 국민 편이 아니고 보험회사 편인지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맞아요. 그래서 네, 또 러블리너님은 사실 보험 열심히 넣었는데 몇 년 전에 친한 동생이 사고로 죽은 거 보고 너무 허무해서 한 개만 놔뒀는데 지금 시국이 이렇다 보니까 보험도 해지되고 이러셨다고. 지금 사실 코로나 상황 때문에 보험도 해지하시는 분들도 많으시더라고요. 맞아요. 계속 들어가는 고정 비용을 좀 줄이려고 하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네네. 좀 그런 네. 것도 있는 것 같고. 실손보험에 대한 이야기도 많이 있는데요. 한여울님께서 3년 갱신인데 실손 너무 비싸요라고 하셨고 이사나님도 보험이 일반인에게 어려운데 실손비는 가파르게 비싸다고 의견을 남겨주셨어요. 저도 사실 최근에 좀 부담이 돼서 실손보험을 없앴거든요. 한 몇 년 들다가 해지만큼 나오긴 했는데 네. 약간 손해보고 없애긴 했었어요. 그런데 다시 좀 필요성을 느껴가지고 알아보고 있는데 실손보험 체계가 좀 바뀐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제 실손보험이 계속 4세대 실손보험이라고 해서 내년 7월에 새로운 상품이 출시될 예정인데요. 가장 이제 핵심을 말씀을 드리면 만약에 병원에 자주 가서 뭐 도수 치료나 아니면 MRI 이런 걸 비급여라고 하죠. 그러니까 이런 거를 많이 진료를 받은 사람한테는
보험료 할증이 됩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내가 많이 쓴 만큼 내가 보험료 많이 쓴 올라간다는 만큼 거죠. 보험료를 올려받고 반대로 이제 내가 병원에 자주 가지 않아요. 그래서 보험을 내는데 보험금을 받아본 적이 없어요. 그러면 이 사람들한테는 보험료를 깎아줍니다. 근데 최대 할인폭이 5%예요. 그리고 이제 비급여 항목이 만약에 100만 원을 넘어섰다 하면 거기에 대해서 이제 할증이 붙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이제 이 취지 자체는 불필요한 그런 비급여 진료를 없애겠다는 취지예요. 그러니까 일부 극소수에 이걸 악용해서 굳이 받아도 되지 않는데 보험금을 타기 위해서 도수 치료를 받거나 아니면 뭐 피부과에 가가지고 이제 뭐 시술을 받거나 이런 경우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거를 차단하겠다는 취지로 만들어진 보험인데 이건 약간 동전의 양면 같은 성격이 있는 거죠. 정말 병원을 가야 하시는 분이 자주 가야 하시는 분이 가야 해서 갔는데 보험료까지 올라버린다면 네, 힘든 부분이 이런 있죠. 민영 보험을 드는 취지가 좀 그렇죠. 무색한 거죠. 네. 어떻게 보면. 근데 사실 비급여 항목이라는 게 선택을 물론 굉장히 뭐 알아서 선택을 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이거는 사실 어떻게 보면 의사 선생님의 선택이잖아요. 그렇죠. 어느 주사를 놓을지 환자가 가서 저 이 A 주사가 비급여인데 이거 실손되니까 이거 놔주세요. 보통 이렇게는 안 되잖아요. 사실은. 근데 제가 이제 취재를 하면서 느낀 게 뭐냐면 정형외과에 갔는데 뭐 보습크림을 판다거나 네. 아니면은 뭐 정형외과 갔는데 뭐 이렇게 다리를 예쁘게 만들어준다면서 도수 치료를 하라고 하거나 그러니까 다이어트 할 수 있다라고 네네. 하고 그렇게 하면은 이제 먼저 얘기를 하는 게 뭐 실손보험 가입해 계시죠? 이러면서 이거 다 도수 치료 이제 보험금 받을 수 있으니까 하시면 돼요. 뭐 이런 식으로 하는 의사분들이 있으세요. 그래서 그쵸. 이게 네네. 이제 어떻게 보면은 서로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될까요? 환자분이랑 의사분이랑 눈 감고 이제 질끈 감고 이렇게 하는 건데 이 부분을 이제 좀 막겠다고 나오는 게 4세대 실손보험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네. 같아요. 뭐 그런 의사 입장에서는 사실 보험사에서 돈 주니까 뭐 그걸 마다할 이유가 없잖아요. 어떻게 보면 이제 좀 돈을 벌려고 하다 보면 그 부분에서 마케팅이 들어가는 거죠. 어떻게 보면. 이제 근데 우리가 이런 비급여 진료 항목에 대해서는 의료진의 판단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거기에 대해서 지급을 하는 건데 그걸 악용하는 사례가 있으니까 정말 받아야 될 분들이 손해를 보는 경우가 생기는 거죠. 어떻게 보면. 네. 그 지금까지 저희가 말한 실손보험의 체계 리포트로도 정리가 돼 있거든요. 짧게 좀 보고 오시죠. 네. 보험료는 5개 등급으로 나뉩니다. 1등급, 즉 비급여 진료로 보험금을 한 번도 청구하지 않은 가입자는 보험료가 5% 내려가는 반면 5등급, 즉 도수치료 같은 비급여 진료로 1년간 보험금을 300만 원 이상 타낸 가입자는 이듬해 보험료가 3배 더 붙습니다. 예를 들어 한 달에 보험료 15,000원을 내는 가입자가 비급여 진료로 실손보험금 350만 원을 받았다면 이듬해 보험료는 월 6만 원으로 300% 더 붙어 4배가 됩니다. 금융당국은 실손보험 가입자의 72.9%는 보험료가 내려가고 1.8%는 오를 거라고 전망했습니다. 비급여 보험료를 차등화하고 자기 부담료를 조정함으로써 기존 상품 대비 10%에서 70% 대폭 인하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네. 아까 4세대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1세대도 있고 2세대도 있고 3세대도 있다는 얘기인데 네. 아까 댓글에도 누가 언급을 하셨는데 왜 이렇게 자주 바뀌는가요? 사실 이 실손보험이라는 게 아까 뭐 말씀드렸다시피 내가 미래에 아플 때를 대비해서 들어두는 보험인데 사실 예전에 비해서 우리나라 의료기술이 굉장히 많이 발달을 했고 그 다음에 대표적인 질환으로 저희가 생각할 수 있는 암이 있는데 암 같은 경우에 예전에는 정말 뭐 암입니다 하면은 당장 내가 그렇죠. 얼마 못 사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잖아요. 이런 얘기도 근데 하죠. 지금은 뭐 그런 세상이 아니고 그리고 암에 걸려도 충분히 이제 완치를 해서 계속 이렇게 건강하게 사실 수 있는 상황이잖아요. 네네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제 뭐 질병도 다양해지고 그다음에 뭐 이렇게 의료 기술도 발달하니까 이거를 보장해야 되는 상황에 넣어야 될까? 아니면은 더 이거를 빼야 될까?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계속 고민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손해율이 계속 이제 높아지다 보니까 그렇죠. 보험회사들은 실손보험 때문에 우리가 마이너스가 막심하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계속 이제 보험료를 올려야 되나 아니면은 여기서 뭐 혜택을 주던 거를 빼야 되나 이런 거를 이제 고민을 하면서 계속 이제 개편이 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면은 지금 김인우 아나운서 같은 경우는 7월 전에 들어야 되나요? 제가 질문해 이제 주세요. 오늘 상담을 온 것 같아요 지금.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아직 빠져들죠. 젊으시잖아요. 네. 근데 지금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내년 7월에 나오는 상품 같은 경우에는 3년 갱신형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되게 단기간에 갱신을 하게끔 상품이 나오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해지를 하신 이유가 나 아직 건강하고 병원 잘 안 가고 네. 하는데 혜택을 못 받았어요 거의. 그렇죠. 돈 다달이 냈는데 보험금 한 번도 받아본 적 없고 돈 너무 아깝다 이렇게 생각해서 아마 해지를 하셨을 텐데 네. 이제 점점 나이가 들면 들수록 그 다음에 나한테 질환이 하나씩 생길수록 보험을 가입해가 더 힘들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젊었을 때 드는 게 맞는 것 같고요. 그리고 중요한 건 아직 가입을 하신 게 없다면 내년에 나오는 상품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할증이 개념이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이 별로 병원을 안 간다 하면은 보험료를 낮출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낮은 금액으로 가입을 하실 수 있는 기회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내년 7월에 한번 새로운 상품이 나올 때 가입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조금 기다리면 되겠군요. 좀 기다려서 보고 예. 그 결정하는 동안에 게. 많이 아프시지 않길 바라겠습니다. 건강하게 건강하게 비타민 많이 먹고 있어야겠네요. 건강 네. 챙겨 먹겠습니다. 네. 토니님이 오늘 방송 좋다고 네. 칭찬해 주셨어요. 네.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도 지금 큐시트 이름이 올라가 계시던데 그렇죠. 오늘 준비한 아이템 짧게 좀 소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이 아이템을 또 하게 되면 대출 상담 받으러 오실 것 같은데 지금 이제 연말이잖아요. 연말인데 시중 5대 은행이 그러니까 우리가 접할 수 있는 뭐 우리은행, 국민은행 이런 아는 네. 대중적인 은행들이 지금 대출을 안 해주고 있어요. 아예 막혔나요? 맞아요. 네, 뭐 신용대출 상품을 아예 중단했거나 아니면 제가 뭐 국민은행 같은 경우에는 신용대출 한도를 2천만 원으로 줄였습니다. 그러니까 신용등급이 1등급이든 뭐 10등급이든 누구나 가면 다 2천만 원까지밖에 대출을 안 해줘요. 그래서 네네. 그게 이제 대출 규제 관리에 나선 건데 그 이제 실태를 취재를 했습니다. 네. 네. 그러면 이거는 그 대출 총량제 때문에 그런 건가요? 그렇습니다. 이제 너무 이제 올해 들어서 대출이 급격하게 증가를 했고 특히나 11월 달에 10월 달 대비 5조 원이 불어났어요. 신용대출액이. 그러다 보니까 은행 측에서도 규제 관리를 한다는 차원에서 이제 고삐를 죄고 있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대출을 받고 싶으시다면 내년 1월에 하시길 바랍니다. 꿀팁이네요. 네. 정확하게 찝어주시네요. 궁금한 게 딱 풀렸네요. 네, 네. 예. 자, 오늘 서효정 기자의 리포트는 꼭 여러분 놓치지 마시고 보시고요. 오늘 여기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큐시트 3색의 노재필 기자입니다. 네, 폭 빠졌네요. 보험 상담에 대출 상담에. 예. 이 노재필 기자도 지금 상담받다가 자막을 못 넘겼다고 아까 영상 나갈 때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면 아까 지금 보험 들어야 되냐 말아야 되냐 고민하더라고요. 네. 마중물님이 서유정 기자님 금융개혁을 위한 열띤 취재 응원하겠다고 남기셨어요. 서유정 기자는 기자 안 했으면 보험 상담 하셨으면 정말 전국 1등 했을 것 같아요. 네. 네. 그러게요. 네. 멋지십니다. 오늘 노래 어떻습니까? 써니. 써니. 네. 저는 사실 그 영화 써니 보고 그 노래를 익숙한 그렇죠. 세대거든요. 네네. 사실. 전 노래 들으면서 옛날 제가 짝사랑했던 또 선이가 생각나더라고요. 선희 씨, 선희 씨. 김선희 씨인가요? 이선희 씨인가요? 아니 그 저한테 노래도 만들어주셨잖아요. 제2에게라고. 머리 짧고 안경 쓰신 분. 그분요. 그분 제이가 너무 그 또- 제필의 제이인 거 모르셨어요? 준비하신 거죠 이거는. 네. 자 노래 빨리 적으세요 이거. 예. 그 스윗박스의 라이프 이즈 쿨. 네. 싸이월드 배경음악이라고 얘기하셨네요. 달콤한 커피님이. 네. 자 오늘 시간 없는데 빨리 갈게요. 네. 오늘부터 5인 모임 제안하는 거 아까 말씀해 주셨는데 그 간절곶 울산 간절곶이 지금 다 폐쇄할 방침이에요 주변 일대를. 네네. 근데 숙박업소가 지금 평소 요금의 4배로 올랐는데 꽉 찼대요. 빈 방이 없대요. 진짜요? 네. 근데 숙박업소 그 50% 제한에 해당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게 걱정인 거죠. 네. 자 오늘 신규 확진 1,092명이 나왔는데 네, 다시 오늘 올랐어요. 뭐 이틀 동안 1,000명 아래였다가 다시 1,000명을 넘었습니다. 네. 넘었는데 비수도권, 광주, 전남이 지금 비상인데 비수도권의 지금 확진자가 대구, 경북 때보다 훨씬 많아졌다고 그래요. 네. 지금 일일 확진 규모가. 근데 지금 뭐 1,000명 넘는 걸 어떻게 해석해야 될 것이냐 상당히 좀 걱정스러운 상황이긴 한데 그 지금 하루에 검사 건수가 한 10만 건 정도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 이전에는 한 3만 건 정도 하다가 2,300명 나왔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사실 검사 건수가 굉장히 늘어났어요. 그래서 뭐 일단 더 늘지 않아야 되는 거긴 한데 검사 건수 대비로 봤을 때는 사실 비율로 봤을 때는 뭐
그렇게 많이 차이 막 늘고 있다라고 할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확산세가 이렇게 꺾이지는 않은 분위기예요. 사실은 지난주에 그렇죠. 좀 꺾일 것이다 이렇게 약간 기대가 있었는데 그 쉽게 꺾이지는 않네요. 네. 자, 그다음에 그 백신을 오늘 이제 백신 가지고 이제 많은 우려를 하시고 네, 네. 특히 정치권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어떻게 보면 특히 야당이 네. 이제 굉장히 비난을 하고 있는데 네. 오늘 그 정부가 조목조목 반박을 했습니다. 네. 근데 어떤 얘기를 했냐면 백신 먼저 맞아야 세계 1등이 되는 건 아니다. 상당히 지금의 어떤 그런 이걸 백신 문제를 정치적으로 악용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우려하는 얘기를 했는데 그렇죠. 그 근거가 뭐냐면 이게 부작용이나 당연히 안전성 같은 걸 봐야 되는 거잖아요. 네네. 근데 그거를 지켜볼 수 있는 기회를 갖는 게 오히려 다행일 수 있다는 얘기를 한 거예요. 그리고 처음 백신을 맞으면 이게 한 6개월 정도 있다가 또 효과가 사라진다고 그래요. 그렇죠. 네. 또 하나는 오늘 이제 김우란 교수가 사실 뉴스 외전원에 나와서 한 얘기인데 화이자 같은 경우는 이게 영하 75도에서 보관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게 RNA 백신이어가지고 이거를 이렇게 그냥 딱 뽑아서 하는 게 아니고 이게 성능 과정이 좀 필요하기 때문에 최소 4명의 의료진이 있어야 이걸 접종할 수 있대요. 근데 우리나라 더구나 동네 병원은 냉동고가 없으니까 이제 큰 병원에서 해야 되는 거잖아요. 콜드체인 자체가 제대로 갖춰져 그렇죠. 있지 않으니까. 그래서 이거를 이제 우리나라의 의료진들을 풀 가동했을 때 하루에 10만 병 정도 맞을 수 있다고 그래요. 그럼 예를 들어서 100만 병분을 사오더라도 그 100만 병을 하루에 10만 병 100일이 걸리는 거예요. 그러네요. 꽤 오래 맞는 몇 달이 걸린 거예요, 몇 달이. 네. 그러니까 사실 그런 거 생각하면 일단 외국의 사례를 지켜보면서 이렇게 좀 안정성 부분을 된다는 좀 거고. 판단을 해야 될 부분이 있겠네요. 네. 지금 시간 다 됐는데 싱가포르 같은 경우에는 벌써 화이자 백신이 들어왔거든요. 네. 근데 접종을 좀 주저하고 있어요. 왜냐면 확진자가 많이 안 나오는데 굳이 이걸 써야 되느냐라는 여론이 그럴 수 있겠죠. 있겠네요. 자, 시간 없으니까 자막만 갈게요. 미국이 0.4초마다 확진됐고 네. 로스앤젤레스 같은 경우는 살만한 사람만 치료하자라는 주장까지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굉장히 의료 체계가 붕괴된 거고. 그러네요. 정경심 교수 관련 판결 저희가 오늘 리포트 3개로 준비했고요. 네네. 자, 시간이 많이 없는데 예. 자, 끝냈습니다. 노래 신청하신 박수빈님이 뒤늦게 오셔가지고 인사 나눠주셔서 네네. 감사합니다. 예. 자, 저희는 내일 크리스마스 이브에 찾아오겠습니다. 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